하여튼 어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우리 직장 안에서 음, 결국은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음, 그게 뭐 어떤 의견 자체 논리적으로 봤을 음,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대하고 말을 돌리고 계속 회피하고 이러한 상황이 돼서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자꾸 그걸 피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약간 좀 더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갔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계속 피하고 자기의 자존심 말 돌리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기저 자체에는 본인이 내세웠던 어떠한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 결국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생각 자체에는 결국 기저 자체가 어, 자존심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건데, 어, 근데 이게 온리 자존심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음, 사실, 자존심과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는 좀 좀 다른 부분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그 사람이 그냥 마냥 자존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은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게 부정당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게 음, 무너진다라고 모든 게 음, 무너진다라면 좀 웃기지만, 음,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음, 그게 그러면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음, 어떠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틀렸네? 이번 거는 내가 틀렸나 보다. 음, 인정하고 그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보자. 어떻게 내가 무엇이 틀렸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존감이 낮으니까 음. 이제 그 틀린 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께 옳아야 되는 거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음, 표현이 더 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높은 사람이 있거든. 음,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음,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면서 자존감이 높게 난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실패했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만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어. 그럼 계속 프로그레션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자존심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음, 나는 사실 조금 뭔가 미끄러져도 미끄러졌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음에 되겠지. 그리고 아니면 그래 나는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냥 뭐 이번에는 너가 가져가라.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음,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단 한 번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은 거 그런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자극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나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감인 것 같고 음. 자존심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자극을 되게 빨리 그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자신감과 자존감 양쪽 모두 높은 게 좋다. 나는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음, 어, 근데 어느 한쪽 음,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음. 좀 긍정적이지 않다. 자존감이 낮은 거는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어,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하기 전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 음,
이거는 나도 어,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어, 상황에 따라서 매번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 언어로 표현을 지금 많은 예시들을 생각을 하면서 언어로 구현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 그냥 사실 예시들로밖에 지금 제일 빠르게 얘기를 하려면 예시들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냥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 내가 이거 이번에 어, 미끄러졌네. 그래도 나는 나 자신 어,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어, 그래 나 자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 응, 자신이 부정당하지 않는 거야. 어, 근데 그리고 그 부정당하지 않고 그런 게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자존감인 거. 어,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거든. 어, 자존심이라는 거는 어, 이건 어떻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더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거에 어, 더 그런 것 같아. 틀리지 않기를, 자기가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틀리지 어,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약간 자기의 어떠한 결과가 남들한테 드러났을 때 그게 성공이길, 실패가 아니길 바라는 게 사실 가장 자존심 아닐까? 음, 내가 자신감, 일단 먼저 자신감, 음, 그리고 자존심, 음, 그리고 자존감, 이렇게 세 음, 개를에 대해서 늘 생각이 많은데, 먼저 자신감은 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라도 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무언의 능력이 음, 자신감. 음,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달리기를 10초에 뛸 수 없지만 노력해서 어 10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신감. 음, 그리고 자존감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존자가 존경할 때 존자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인 거야. 음, 그리고 자존감은 자존심은 마음이고 자존감은 감정이거든. 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자신감은 당연히 완전 별개의 문제고 음. 자존심과 자존감은 마음이냐 감정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흔히 이제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심은 조금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높냐 낮냐. 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 감정이 어 감정은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 감정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게 다른 거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은 어 원래부터 조금 쌓아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일시적이거나 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성격, 예를 들면 오랫동안 쌓아온 기질. 음, 그래서 자존심은 마음. 근데 자존감은 일시적인 감정에 좀 휘둘리면서 나오는 게 자존감 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단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존감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보통 자기 자신을 어, 존중하지 않고 좀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 나는 못난 놈이야. 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좀
안 좋게 보는 감정이 큰 사람에게 너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잖아. 오케이.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싶었고 첫 번째는. 그래서 네가 이야기한 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모두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음.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어, 이게 결국엔 난 똑같은 것 같아.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같은 말이다. 근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 자존감을 높여라. 음.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그거는 근데 사실 어, 음, 근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면 만약에 분리해야 된다면 내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어, 것처럼 자존심은 좀 더 눈에 타인한테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걸로 인해서 본인이 결과물이고 그러니까 본인을 어떠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 내면의 감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게 자존심 음, 그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자존감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존감이라는 거는 높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 낮은 사람은 어 약간 좀 자존감이 뭔가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막 안 좋은 결과를 감추려 하고 약간 뭔가 그게 본인이 부정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어떠한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어떠한 경우더라도 본인은 본인 자체로 존재를 하는 건데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냥 본인의 어떠한 존재 자체가 근데 이렇게 치면 사실 자존심이 센 사람들과 자존감이 자존심이 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결과를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실패한 결과를 자존감도 낮고 자존심도 낮은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냥 좌절해버리고 좌절해 버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었거든. 어, 어, 예, 숨기려 하고 아니 자존감 둘 다 낮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좌절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럼 실패했을 때. 그나마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경우에는 자신이 틀리더라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어,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실패한 결과가 나왔을 때 막 엄청 약간 분해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국 해낼 거야. 라는 걸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그러면 하고 둘 중에 자존감이라는 뭐가 게. 중요한지를 네가 이야기한 거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네. 어, 그거는 너무나 어. 왜냐하면 자존감은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자신 자존감은 높아야 되고 자신감이 까지 높으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본인이 화가 나고 약간 이러기 때문에 예, 좀 더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자존감 높은데 자존심은 낮은 사람들은 그냥 푸근한 사람들. 그치만 계속 프로그레션 하고 있는 어떠한 결과들을 받더라도 그냥 나는 되는 사람이니까 나 이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천천히 나아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어떤 실패를 부닥쳤을 때 자존감이 낮으면 음. 좌절을 보통 많이 하지. 좌절을 많이 하지. 음, 근데 이제 자존심 센 사람들은 막 실패를 부정하기도 하고, 막 음, 약간 난 좀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많이 해. 왜냐면 그 결과 자체가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약간 나는 그런 생각. 그건 어떻게 생각해?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자존심은 높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자존심을 높이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결과지향주의에 대해 있는 환경에 살아보면 자존심이 거기에서 계속 성공해오다 보면 조금 그런 환경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지금 문득 드는 거고, 그리고 자존감이 자존감을 높아지려면 뭔가 높이려면 실패를 했을 때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자라오는 환경에 있어서 너는 되는 사람이고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굉장히 북돋아주는 그게 되게 필요하지 내 생각에는. 그래야지 그리고 어떤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도 넌 할 스스로 수 있는 사람.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많은 경험. 그렇지. 그거를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서 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떠나서 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도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무, 무궁 너 자체로도 이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러한 그 마음 자체가 계속 박혀버리면 음, 음, 생각에는 본인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음. 또 지금 문득 드는 거는 자기 애라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또 어떻게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음.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많이 하고 성공한 경험이 없다 보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거나 낮게 된다. 그렇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지 떨어지지. 계속 성공한 계속 경험이 실패하게 돼. 없으면 계속 그리고 그렇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실패. 그리고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으면 실패를 하면 이제 막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냥 자존심 자존심만 세면. 근데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 앞에는 그냥 나오는 거, 아, 나 이번에 또 떨어졌어. 하면서 그냥 푸근하게 그냥 나와서 맨날 같이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통 푸근하지. 왜냐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지. 자기의 결과 자체에 의해서 본인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본인 그 자체로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잘 안 됐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매번 그냥 나오는 거야. 보통 이런 자존심과 자존감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이제 그렇지. 이제 10대나 20대에는 어느 정도 그게 유연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음, 20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 음, 그럼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환경이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 그치. 결국은 환경이랑은 연결되는 거고. 근데 사실 환경에 따라서 자존감은 나는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어도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 잘 북돋아주고 그 사람한테 주변에서 계속 북돋아주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준다면 길러지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냐 물어봤을 때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진 않거든,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근데 하나하나 성취를 해나가고 약간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어떠한 어떻게 보면 성취, 음. 실패하고 성취, 특히 실패를 했을 때 약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데 어, 그거를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잘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지. 환경에 가깝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남의 실패를 굉장히 이제 남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해 준다기보다는 남의 실패를 뭔가 더 바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있잖아. 그거에 잘 대해서 안, 어떻게 좀 생각해? 잘 안 되길 바라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지.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어, 보잖아. 특히 자기가 어,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음. 남들이 했다고 했을 음, 때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 뭔가 다른 음,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면서. 음. 그거는 뭘까? 그 심리는 뭘까? 그런 심리가 어, 뭐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 내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남의 실패를 그렇게 그건 사실, 내립하면서 그렇지. 음, 그런 게 이제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뭐 음,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게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있다 보니 거기에 많이 노출된 연예인들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았을 경우에 아주 큰 타격을 받는다. 음. 이런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원래, 공인이라는 거는, 공인의 이야기에는 다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주위의 사람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공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성숙한 어떤 태도 음, 축하한다 잘 됐구나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잘 됐을 때 축하한다 잘 됐구나 자존감이 높으면 너는 너 참 잘 돼서 좋다. 나도 그러면 내 분야에서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음, 진정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부정하는지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부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야. 뭔가 음, 다른 게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건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남들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음. 본인의 길을 간다. 약간 내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 스스로 높은 음.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네. 왜냐하면 내 음, 자존감이 높으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어쨌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별로 신경도 안 쓰일 거고 나는 할 수 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딴 사람이 가졌을 때 보통 깎아내리는 거는 그거는 약간 낮은 자존감에 의한 결과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음. 생각도 좀 드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높은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음,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잘 회복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음, 어떤 그게 높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무너지지 음, 않을 수 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이제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취에 대한 본인 목표가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음, 하여튼 꼭 목표가 없더라도 자존감이 높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냥 행복하고 왜냐하면 나 스스로 자체가 이미 자존감 자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꼭 결과를 얻는 것과 자존감이 높은 건 꼭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 그 행복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삶에 만족감. 대한 태도 자체가 다를 것 같아. 예를 들면 그치, 그치.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비교할 이유가 스스로의 없는 거지. 만족의 잣대에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살아간다던가 남과 에, 비교를 잘 그냥, 안 하고 그치, 그게 진정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어.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음, 같다. 음, 그리고 음. 딴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가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 없다라는 표현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현재 삶에 만족을 하게 되면 성장이 조금 도태될 수도 있잖아. 성장은 도태될 수 있지.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성장이 도태돼도 본인이 행복하니까 그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벌이가 적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소비하면서 사는 거야. 굳이 뭐 더 이렇게 살 수 있나? 뭐 할 필요 있나? 아,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뭐 많이 벌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 안에 맞춰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을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 비교할 이유도 없고 자기 자체가 이미 그게 높으니까. 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어떠한 본인이 남과 비교를 한다. 하여튼 본인이 욕심이 생겨서 어떤 프로그레션을 할 때도 결국 이거는 근데 하여튼 자존감과 어떤 욕심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별개 것 같아요. 문제다. 욕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조금 별개의 문제. 욕심이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이게 또 기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자존감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 원래 변화라는 거는 쉬운 게 쉬운 아니에요. 게 아니야. 변화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이 이야기를 한 것도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음. 그것보다 사실 더 전제되어야 될 조건 자체는 환경이 아무리 만들어져 있어도 본인이 받아들일 받아들일 준비가 태도. 안 돼 있으면 또 이제 그거를 나는 나야라고 생각을 그냥 가버린다면 자존심이 그냥 좀 낮고 자존감이 높은 게 도움이 되겠네 그때. 자존심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변화를 원한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뜻이거든 결국은. 뭐 내가 지금 욕심이 변화를 원한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 불만족하고 뭔가 변화를 바란다는 뜻이야. 더 나아가고 싶다는 뭔가 어떠한 바라는 방향이 어떤 욕심이 니즈 같은 게 있다는 건데 변화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제 변화를 하려면 결국은 다른 그 주변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변화를 바라는데 본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럼 그걸 달라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나 주변에 잘된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걸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방법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고를 거쳐서 그러니까 사고 회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항상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어떠한 것을 하는 방법, 어떠한 것을 하는 법, 나를 바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유 자체가 행동과 그냥 껍데기를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내면의 어떤 회로 자체가 달라져서 그 행동은 그 내면의 회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거든. 근데 그 결과물만 아무리 따라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실 내 머릿속에 회로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회로를 뜯어 고치는 게 쉽겠냐 이 얘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회로를 어떻게 단 한 번만에 파악을 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관찰하고 그거에 어떠한 과정을 들여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어떠한 인과관계로 저렇게 될까? 그 어떠한 사고 회로를 닮으려고 해야지 결과물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항상 근데 이제 보통은 많은 어떤 그것만 딱 따라하려고 하지. 매체들이 또 이제 되게 그런 게 쉬운 것처럼 마치 포장을 해가지고 뭐를 하는 법, 성공을 하는 법,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루틴
근데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마음가짐을 음.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뭐 일찍 일어나서 뭐 한다고 그게 본인 나는 나를 가꿔야 돼라는 어떠한 그러한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지 하루하루를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차게 채웠는데 누구 성공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더라 해서 그걸 따라하면 그게 재밌겠어? 절대로 안 따라가지. 며칠 가지도 못.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 계발서를 보고 작심삼일밖에 안 된 이유 자체가 그걸 따라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어떤 책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에 더 가까운 것 같네. 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거를 그냥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뭔가 관찰할 기회를 준다기보다 그 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어떠한 그걸만 그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 생각에는 그걸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껍데기만 나오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참, 예를 들면, 그럼 그렇다고 뭐, 흔히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못, 인겨, 이거 여기 한 이쯤에서부터 변화라는 주제로 그냥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아. 변화 이야기 좋은 것 같아. 변화라는 얘기로, 그 중간에 끊어서 컨텐츠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어, 어, 아까 특정 시점이 있었어. 이 변화라는 어, 거에 어, 환경 얘기 어. 나오면서, 그렇게 한번 끊어야 되겠다. 하여튼, 어쨌든, 변화라는 거는, 그 되게, 되게 이제부터, 재밌는 주제인 것 같거든, 그게? 변화라는 이게 주제가? 사실 변화라는 게, 진짜 재밌는 주제인 게 뭐냐면, 음, 누군가가 살아온 방식에서 변화를 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스스로 변화하는 방법과 이제 강제적인 방법이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최우선적으로 동기가 필요할 거고, 동기.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동기. 그거는 이제 어떤 여러 동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뭐가 중요할까? 1번, 나는 1번, 무조건 그거. 어, 본인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거기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첫 번째가 인정? 그게 이제 그게 무조건 자존심의 절대적점. 이야기랑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그건 좀 더 깊게 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야. 인, 그리고 음, 사실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거의 나는 반 이상을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바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 알아서 그런 환경을 찾아가고 알아서 그러한 누군가 지금 누군가가 변화라는 것을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자체는 사실 그렇잖아. 뭔가 본인의 음,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음. 변화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변화를 찾아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어. 어,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 있어서 한해서 본인이 바라는 어떠한 환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봤자 그게 그리고 무슨 의미가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음, 근데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봤을 때 나는 거의 전부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긴 해. 환경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환경은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잘 탐색하고 잘 찾다 보면은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래. 내가 어떠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어. 누군가한테 이제 본인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하려는 그런 사람이 사실 잘 없다. 없다. 아니면, 씨,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냥 매일 그냥 하루하루에 대한 불만만 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연한 그냥 내가 그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음, 못해. 내가 보니까. 음, 음,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지 본인의 어떤 게 잘못된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보통은 음. 사람들이 환경의 탓을 하지. 환경 탓을 환경 주변 탓, 탓을. 남 탓을 주변 남 탓을 하지. 탓하지. 내가 뭐 이런 환경이 나도 뭐 좋은 부모 밑에 자랐으면 잘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그러면 음, 좋은 부모 밑에 살아서 안 된 사람은 뭐고, 음. 좋은 부모 아닌 사람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뭐냐 이 얘기야. 근데 꼭 그렇지. 그런 것만 음, 찾아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 남 탓, 다른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과 자존심과 음.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이런 게 결국에는 좀 변화 이야기로 좀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겠네. 그러니까 음, 변화 를 오늘 어느 정도는 다루긴 했지만 결국 변화를 시작하려면 본인의 과오, 본인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과정이 안 해보던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이건 고통스러운 힘들지, 거거든. 힘들지. 쉽지가 누군가 않지. 모든 사람들이 뭐 나서 사실 나조차도 누군가한테 지적을 당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어떠한 거를 지적을 했다면 이것도 되게 한번 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음, 그 순간에 나의 감정에 의한 리액션을 하면 안 되는 것 음, 같고 음,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해서 나한테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 보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듣지 않아도 돼. 근데 저 사람이 그 어떠한 지적을 한 거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한 거라는 어떠한 분석 후에 그게 합당하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지.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변화라는 거는 사실 인생을 어쨌든 보면 어떤 사실 인생의 키포인트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사실은 내가 그렇지, 성공하는 모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가 달라지면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사실 내 가치관은 그래. 음,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고, 그 하루하루 나를 바꿔가는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 자체도 고통스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꽤 재밌고, 어제와 다른 그렇지. 오늘과 보다 다른,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은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게임하듯이 한다면, 마치 그 게임 안에서 내 아이의 스탯이 올라가듯이, 경험치가 쌓이고 스탯이 올라가듯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스스로가 점차 변화해 나가는 거지. 아씨 나 이제 바뀌어야지 했는데 며칠 해보고 이게 안 되네 포기할래 이거는 사실은 그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꽤 많은 주제를 좀 다뤘던 것 같네요. 어쨌든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는 음, 결국은 어떤 실패나 어떤 결과물들을 그리고 뭐 어떤 실패를 겪었을 음, 때 어,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음, 거. 그리고 어떠한 내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다고 쳤을 때 음,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1번인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어, 된다면 알아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물론 환경 중요해. 그럼 알아서 중요한 그런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네가
많은 이야기를 해준 거가 일관성이 좀 있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채택했던 주제 자체가 자기 주도적 삶이거든. 그렇지, 그리고 부제가 이제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거든. 그렇지. 이게 이제 다 이어지는 거지. 다 이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성장, 살아간다는 변화의 거는, 측면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지, 것처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어, 예,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고, 근데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것이 나한테 임팩트 있게 팡 꽂혀서 나를 변화시킬지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어떠한 방식이 나랑 딱 맞아가지고 그게 팍 나한테 꽂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뭐든지 찾아 나서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 기저에는 내가 잘못되었으면 인정을 하고 그걸 바꾸려는 어떤 내 노력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어. 인정하고 변화를 그 자기가 실패한 거라든지 자기가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자기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되잖아. 그 과정에 있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어떤 조언들. 가정에 있을 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존감과 좀 연결이 돼.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걸 견디기 되게 쉬울 견딜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나에 대한 어떤 그게 그렇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진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쨌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도 되고 내가 뭔가 이거에서 변화하고 싶어서 더 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걸 향해서 간다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경험치 레벨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튜토리얼부터.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어,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말했던 것까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시작을 해 스타트를 끊었어. 그러면 하나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꾸준해야 한다. 그런데 그 꾸준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그 어, 너무 결과를 빨리 뭐 원하지 말라든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단타식으로 간다든지 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조급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급하다. 그런 거지. 조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음, 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하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그냥 꾸준히 하게 될 수밖에 꾸준히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더라도 절대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포기하지 조급하게 말고 생각할수록 조급하게 당신이 할 생각하지 수 있는 말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 얘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치, 그치. 내가 이번 판에는 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음 판을 기대를 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을 추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식으로 조급하지 말라라는 것도 말한 것처럼 너무 짧은 시간에 큰 결과, 큰 변화를 또 원하면 안 되고. 절대 절대 그런 안 거는 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위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소수만 있겠어. 그러니까 이번 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번 판은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했구나. 어쨌든 나도 이걸 해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랑 뭔가 좀 맞지 않는 목표와 어떤 게 맞지 않는 나의 어떤 방식으로 했구나. 그걸 잘 피드백해 봐야겠다. 왜 잘못했을까? 결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말고 결과를 맞았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지. 그리고 어, 이게 사실 그 변화의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잖아. 아, 변화의 과정은 무조건 길 수밖에 물론 길 없어. 내가 수밖에 해오던 게 아니야.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이가 먹고 하니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나는 공무원 시험 쳐야 되겠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변화를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 뛰어들었을 때 이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음. 그런 늘어질 때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든지 그런 방안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때는 사실은 나는 진짜 내가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라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고 있다면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렇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결과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고, 잠깐 안 될 때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안 될 때는 쉬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안 되던 게 갑자기 되기도 하고 해법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너무 더 불안해서 더 매달리게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리게 돼서 계속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네가 그리고 지금 1번 이야기하는 건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는 거네. 쉬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지 분석을 생각하고, 하고. 2번 만약에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빨리 그냥 일단은 현명하게 내가 어떠한 그 일이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떠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다른 나와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방법이라고 생각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면. 우리가 뭐 몇 번 이야기했던 뭐 체력, 운동, 외모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하여튼 뭔가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되게 뭐 연예인 누구처럼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많이 라면 이야기했던 주제지 우리가. 굳이 근데 이제 심플하게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서 얼굴을 뜯어 고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게 1차원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와 어울리는 본인과 어울리는 어떠한 면을 키워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형과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좀 이건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나는 누가 되게 이상형이야라고 해서 그 사람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되고 싶어서 그 사람처럼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인터넷에서 되게 기인처럼 해서 나타나기도 하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너무 오래 걸리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그 결과물인지 그 결과물에 의해서 나타난 어떠한 모습인지 그럼 그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는 주제를 요 카테고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주제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뭐 다 괜찮아요. 뭐 어떠한 얘기도 우리도 항상 너랑 내가 하던 얘기들을 이제 어쨌든 남겨놓는 거니까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 조금 틀어놓으면 난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알았어.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얘기. 자존심과 자신감이 과연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으면 자신감도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내가 그냥 예를 들면 소위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무례해 보일 수 있거든. 이거 이해해 일단. 자존심이 높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좀 능력이 뭐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이 높으면 내가 50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에게 70, 80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자만심이다. 그건 자만심이라고 생각해. 자만심인 것 그렇지. 같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있어서 좀 무례해 보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분명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네가 항상 나한테 이야기해 줬을 때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해줬었거든. 음. 그러니까 자만심 넘치는 음.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사회에서 성공과도 어느 정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음. 음. 근데 그거는 음. 사회와 연결되는 거는 자만심이라면 자신감 있는 태도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만심은 그렇게 별로 내가 봤을 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만심이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만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룬 거 가지고 본인이 그냥 자기 만족을 해버리는 거. 그러면 사실 그렇지. 만족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걸 이제 막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거드름 피운다든지 그걸 막 티를 낸다든지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에 멈춰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실패를 그렇지. 첫 성공을 하고 자만심이 생긴 거가 그렇지. 거의 내가 봤을 때 그렇지. 대부분인 것 그렇지.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게 한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라서 그것도 빨리 그냥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의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만심을 가져서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또 자만심 때문에 한번 어려운 경험을 한 다음에 겸손으로 간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자만심은 근데 경험을 해볼 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뭐, 되고 어느 경험을, 정도 인정을 받게 많이 되면 경험하는 것 같아. 첫 성공에 다들 그렇지, 그렇지. 자만심을 가지는 것 같아. 거기서 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이미, 그때 내가 보니까 자만심에 있는 음,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음, 귀에 안 들어와. 이미 본인이 되게 엄청나게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본인이 결국 한번 자빠져 봐야지 그때 이게 아주 작은 성공의 일부였고 이게 전부가 음. 아니었고 인생은 아주 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근데 내가 같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만심 없이 무조건 겸손한 태도도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음, 난 자만심과 자신감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어 뭐 하면서 막 이런 거 막 보여주고 이러는 것과 그러니까 그걸 좀 포장해서 너무 자만심은 너무 나의 결과를 에 대해서 부풀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 더 가까운 것 같고 그게 그게 돼버리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와버리지. 음, 자신감만 있는 상태가 자신감만 있는. 돼버리지. 근데 진짜 뭔가 그거 한 사람들은 이번에 이거를 이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목표에 대해서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자. 그게 사실 겸손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렇지. 하나를 이룬 뒤에 그 다음 목표도 당연히 될 것처럼 뭐 할 수 있지. 이게 결국은 자만심은 결국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타인이 보기엔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근데 제대로 된 어떠한 방향성 자체는 하나를 이루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목표를 세팅을 하고 나는 이제 이걸 향해서 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돼 있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결과가 나오고 얘기를 하자. 결과 그냥 보여주자.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거. 그거는 자만심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겸손과 자신감이 오히려 더 약간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자. 나 이제 다음 스케줄. 오케이, 오케이. 어, 음. 어.